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는 단종을 보았다는 것이다. 전설 속에서 단종은 숙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사의 신이 되었다. 중종 36년에 영월 군수님으로 오셔서 중종 11년에 약간의 치제를 한 저 초라한 묘를 크게 수축봉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문도 정중히 써서 올리고 또 술잔도 정중히 기울여져 있어요. 중종 때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그때까지 방치된 노산군의 묘, 즉 장릉을 찾아내 잘 돌보게 됐는데 여기에도 기묘한 전설이 있다. 박충원의 전임 군술이 까닭 없이 연달아 죽게 되자 그가 자원해서 영월에 온다. 부임 첫날 밤 꿈에 단종 홀령이 나타나 자신의 묘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월 군읍지에 보면 박충원이 부임하기 이전에 몇 명의 군수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돼 있다. 물론 귀신을 보고 놀라서 사망했다는 내용은 없다. 뒤이어 박충원이 부임했다는 것도 군읍지에 등장한다. 결국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뒤섞여 전설이 된 것이다. 지식인은 글로서 역사를 남기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서 남기질 못하고 말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말로서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민들이 생각하는 사관인 거지. 그러니까 전설은 씌어지지 않은 역사가 바로 전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설을 잘 분석하면은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평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단종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백성들의 생각이 전설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단종을 죽인 세조의 전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세조가 어느 날 밤에 아주 깊게 단잠을 자는데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다는 거, 현몽했다는 것이죠.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로 경혜공주와 단종의 어머니다.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음을 맞았는데 그녀가 세조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네가 죄 없는 나의 아이를 죽였으니 나 역시 너의 아이를 죽이겠노라.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지면서 세조는 잠에서 깼는데 침을 뱉은 자리에는 종기가 돋아났고 곧바로 나쁜 소식도 듣게 된다. 꿈에 깨어나니까 갑자기 동궁인 즉 세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재미있고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흥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조의 장남은 요절했다. 그런데 이는 단종이 죽기 48일 전의 일이다.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것이다.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왕조실록. 정확한 역사를 남기기 위해 사관들이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권위 있는 국가 기록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아주 세세한 일까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사실만 들어있을까? 단종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세조실록에는 노산군, 즉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고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고 돼 있다. 박백년의 구세손인 박경여가 권화라는 이와 함께 만든 장릉지에는 공생이 활줄로 노산군의 목을 매 죽였고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고 나온다. 영월에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낸 엄흥도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영조 때 충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한 인물. 실록이 아닌 장릉지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종 때 형조 판서를 지낸 이자는 자신의 일기에 세조실록의 기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록에 노산이 자진했다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여우나 쥐 같은 무리들이 권세 아첨하느라 지어서 한 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 관련 이야기들도 실록보다는 다른 기록에 의한 것이 많다. 옥자를 훔친 도둑놈의 목을 배려한 것을 어찌 역모라 하십니까? 나리! 주광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6 신하들의 행적을 야인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정사에서 배척돼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살려낸 책이다.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날이라 불렀다는 일화도 여기에 등장한다. 육신전은 민간의 구비전승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나치게 사육신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후대에 그들이 복권되는데 참고 자료가 됐다. 이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쪽의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기록된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한두 줄만 가지고도 수많은 거짓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타 다른 기록들을 같이 봐가지고 그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이들의 시각에서 기록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다른 기록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개인의 기록, 야담이나 전설에서 백성들의 진짜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금계필담의 저자 서유영은 누구였을까? 서유영은 조선 후기에 단종비의 무덤인 산흥에 능참봉을 지냈던 인물이다. 금계필담에 단종시대 이야기가 유독 많이 포함된 것도 그가 산흥에서 지내면서 당시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된 덕분은 아닐까. 서유영은 금계필담의 서문에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나온 것도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반반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영 자신은 그 정치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단기에도 금계필담에도 그런 자신의 역사의식이 이제 반영되어 나타나고,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야담에는 그들의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금계필담 속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에 담긴 백성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과정이 어찌 됐든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 얼마든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거부한 공주. 그 뒷이야기는 이렇다. 공주와 남자는 아들, 딸을 낳고 살았다. 말년에 세조가 절을 다니며 지난날을 참회했는데 속리산으로 가던 중 자신을 닮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공주와 재회한다. 세조는 울면서 남편이 누구냐 물었고 김종서의 손자라 하니 김종서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민중들이 그 세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참혹했던 일들을 말년에 후회하고 또 참회했던 그런 것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 보면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이 많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다고 한다.